취임 25일째 접어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습니다.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지낸 자타공인 정책통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검찰, 사법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5선의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친명계 좌장으로 꼽힙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 후보자는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보수적 관료체계를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거로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엔 이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엔 관료 출신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발탁됐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방역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인사와 관련해 신속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장관급인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위촉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19개 부처 가운데 국토부와 문체부 등 2곳을 제외한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기획통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낙마 이후 16일 만입니다. 봉욱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한기수 후배로 대검 차장검사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등에 관여했습니다. 검찰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초대 경청통합수석엔 시민운동가 출신 전성환 세종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국정원 수뇌부 인선도 마무리했습니다. 해외 담당 1차장과 대북 담당 2차장에는 내부 출신인 이동수 전 해외정보국 단장과 김호웅 전 대북전략단장을 임명했고, 예산과 조직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감사관으로 함께 일했던 김희수 변호사를 발탁했습니다. 5개 부처 차관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류재명 과기부 네트워크 정책실장, 법무부 차관에 형사통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체코 원전 수출에 기여한 이호연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을,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발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던 이상경 가천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유경 현 처장이 유임됐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은 2번째 전 정부 인사 유임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예산실 과장, 국장, 실장 그리고 예산을 맡는 2차관까지 지낸 예산통입니다.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 정부 기조에 따라 확장 재정을 총괄할 거로 보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은 대한민국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는 조직 개편이 유력한 상황에서 예산 전문가를 기재부 수장에 낙점한 점도 주목됩니다. 구 후보자는 개편 논의를 아직 모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인공지능을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새로운 국가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발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산업부 장관 지명도 AI 우선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김정관 후보자가 일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표적 에너지 기업입니다. 사업 영역이 화력, 원자력, 신재생 등 전력 전반에 걸쳐 있는데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AI 특성을 감안한 인선으로 해석됩니다.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산업부까지 범경제부처 3곳에
교수 대신 기업인 출신을 발탁한 건 실무 능력을 중시한 결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국회의원은 8명입니다. 오늘 발표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물론 통일부와 국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입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10명의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전면 배치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인수위 없이 이 정권을 맡았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막중한 현안 속에서 인사를 긴급하게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을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계엄을 거치며 훼손된 대한민국 시스템 회복을 위해선 검증된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법무부와 행안부, 국방부에 5선 중진 의원을 내정해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다만 의원 출신이 많다 보니 삼권 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을 위해 긴밀한 당정 소통은 불가피하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호흡해왔던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에 검찰 출신을 기용한 것은 여권의 반대도 있었지만 내부 사정을 잘 알아야 개혁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해석됩니다. 이번 추가 인선에 민주당은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이어 능력도 원칙도 없는 보훈 인사이자 국정 신뢰 붕괴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